만약 여러분의 일상이 콜라주 재료라면 오늘 어떤 조각을 가장 크게 붙이고 싶으신가요? 현대미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표현 기법 중 하나인 콜라주는 입체파 작가들의 실험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디지털 아트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히 붙이는 행위에서 출발한 콜라주는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며 기존의 시각 언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강력한 예술적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콜라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이 어떻게 전통적 회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표현 영역을 개척해왔는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현실과 대화하며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왔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콜라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이제 각 시대별 주요 작가들과 그들의 미학적 실험, 그리고 콜라주가 현대미술과 시각문화에 미친 지속적 영향을 살펴볼까요? 콜라주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단어 꼴레에서 유래했습니다. 풀로 붙이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콜라주의 기원은 최근 미술사 연구에서 중세와 근대의 기법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필사본 장식에서 금박과 채색된 종이를 붙여 장식하는 기법을 사용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종이 공예를 통한 콜라주적 표현이 이미 발달해 있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가족 사진과 기념품을 모아 붙인 앨범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실천들은 당시에는 공예 또는 취미 활동으로 분류되었지만, 동시대의 미술사학자들은 이를 현대의 콜라주의 출발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콜라주가 진정한 예술 기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12년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에 의해서였습니다. 피카소는 1912년 5월 첫 번째 입체파 콜라주 작품인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모라를 제작했으며, 브라크는 입체파 판지 조각과 파피에 콜레 창작에서 피카소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912년까지 피카소와 브라크는 그들의 회화에 단어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종합적 입체주의로 알려진 입체주의의 두 번째 시대를 지배하는 콜라주 요소들로 발전했습니다. 브라크의 대표작 과일 접시와 유리잔에서는 회화의 평면성과 3차원적 환영을 동시에 실험했습니다. 이들의 입체파 콜라주 작품들은 실제 주제의 조각들을 포함시켜 초현실적 감각을 전달하려 했으며, 신문 스크랩이나 폐기물과 같은 관련 없는 요소들을 포함시켜 본질적으로 추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회화의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현실 세계의 사물을 직접 예술 작품에 도입하는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다다이즘 운동은 콜라주를 사회 비판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한나 웨흐는 독일의 예술가로서 베를린 다다그룹과 연관된 유일한 여성으로 바이마르 시대의 성별과 민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도발적인 포토몽타주 작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몽타주는 사진과 언론 또는 기타 미디어에서 가져온 이미지 복제물을 붙여 구성한 콜라주의 한 형태입니다. 쿠르트 슈비터스는 다다이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시, 음향, 회화, 조각,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훗날 설치 미술로 알려지게 된 분야까지 수많은 장르와 매체를 이용해 작업했으며, 메르치 픽처스라고 불리는 그의 콜라주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들은 신문과 잡지, 폐자재 등을 사용하여 기존 사회 질서와 예술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초현실주의 운동에서는 막스 에른스트가 콜라주 기법을 통해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우연적 기법들을 콜라주와 결합하여 비합리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콜라주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조셉 코넬은 상자 안에 다양한 오브제들을 배치한 아상블라주 작품을 통해 3차원적 콜라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는 팝아트 운동과 함께 콜라주가 대중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초기 콜라주 작품,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는 팝아트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대표작입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콤바인 기법을 통해 회화, 사진, 오브제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현대 소비 사회의 복잡성을 표현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콜라주는 개념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 그리고 디지털 기술 등과 결합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바라 크루거는
신문과 잡지의 이미지에 강렬한 텍스트를 결합한 작품들로 권력 구조와 젠더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도구의 등장으로 콜라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 이미지와 밈, 스크린샷 등이 새로운 콜라주 재료가 됐으며 포스트 인터넷 아트 작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각 문화의 과잉과 혼재를 작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콜라주는 단순한 기법을 넘어 현대미술의 핵심적 사고방식을 대변합니다. 첫째, 장르와 매체의 경계를 허무는 탈경계성입니다. 회화, 사진, 조각, 디지털 미디어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하이브리드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재구성된 기억과 기록입니다. 개인적 기억의 파편들과 사회적 기록물들을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재구성합니다. 셋째, 비판과 해체의 전략입니다. 기존의 이미지와 담론을 해체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지배적 서사에 도전합니다. 현재 콜라주는 여전히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언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AI와 VR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콜라주가 가능해졌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상적 이미지 조작과 재생산은 콜라주가 더 이상 전문 예술가만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라주는 21세기 시각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 개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콜라주는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은 실험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지구적 시각문화의 핵심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기법의 발전사가 아니라 예술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며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개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콜라주의 가장 큰 의의는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모더니즘의 신화를 해체하고 일상과 예술,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원본과 복제의 경계를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콜라주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언어로 기능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이미지를 조합하며 밈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콜라주적입니다. 따라서 콜라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각적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중요한 도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콜라주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만나며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인 해체와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의미 창출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콜라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정된 시각과 기존의 질서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콜라주는 단순한 이미지 붙이기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낡은 신문 한 조각에서 버려진 포장지까지,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온 디지털 이미지에서 우연히 주운 전단지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콜라주의 세계는 곧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다시 콜라주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들을 남기고 어떤 것들을 재구성하실 건가요?